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거지 양반과 과부. 옛날 어느 마을에 기억을 잃고 바보가 된 한 사내가 살고 있었다.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 없었으나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정처 없이 떠돌며 마을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곤 했다. 사람들은 어디서 온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수룩해 보인다 하여 그를 어벙이라고 불렀다. 어벙이가 마을에 나타난 지 거의 1년이 되어 가던 어느 날 그는 남은 밥이라도 얻어먹기 위해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렸다. 그 모습을 본 동네 패거리들이 다가왔다. 어이구, 이게 누구야? 어벙이 아니야? 오늘 잘 걸렸다. 패거리 대장이 비웃으며 말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화라도 풀어야겠어. 좀 이해해라, 어벙아. 말이 끝나자 패거리들이 달려들어 아무 죄 없는 어벙이를 발로 찼다. 어벙이는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얻어맞았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 어벙아, 맞아줘서 고맙다. 우리 자주 보자. 그 말에 어벙이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도망쳤다. 한참을 달려 마을 외곽에 이르자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주저앉았다. 그때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오던 한 여인이 다가왔다. 여기 물 좀 드시고 숨 좀 돌리세요. 어벙이는 물을 받아 허겁지겁 마셨다. 그러다 사레가 걸려 콜록거리며 기침을 했다. 어휴, 천천히 드시지 그랬어요. 여인은 그의 등을 다정히 쓰다듬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은 상처에 몸은 멍투성이었다. 어디서 온 누구시오?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그 말에 여인은 생각했다. 이 사람이 마을에 떠돈다는 어벙이로구나. 하지만 이대로 두면 큰 병이 날 텐데. 잠시 망설이던 여인은 마음을 굳혔다. 소문이 무섭다고 다친 이를 두고 갈 순 없지. 상처만 치료해주고 돌려보내자. 어디 갈 곳 있습니까? 나 집 없어. 그럼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상처가 깊어요. 밥도 줘? 배고파. 그럼요. 밥도 드리고 상처도 치료해 드릴게요. 따라갈래? 따라갈래? 그렇게 여인은 어벙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상처를 닦아주고 밥을 내왔다. 하지만 냄새가 너무 고약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이보시오. 혹시 몇 감는 법은 아시오?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아니, 몰라 말밖에 할 줄 모르는 거요? 오기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알려드릴 테니 우선 이 냄새부터 없애봅시다. 밤이 되자 오기는 사람들 눈을 피해 어벙이를 데리고 냇가로 갔다. 옷은 벗지 말고 그대로 들어가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녀는 세안하는 법부터 몸 닦는 법까지 차근차근 가르쳤다. 어벙이는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따라했다. 씻고 나자 허름하던 얼굴에 어딘가 모를 기품이 스쳤다. 집으로 돌아온 오기는 젖은 옷을 본 뒤 고민했다. 이 밤중에 사내 옷을 구할 수도 없으니 내 옷이라도 입혀야겠다. 그녀는 말했다. 이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뒤돌아 있을게요. 잠시 후 어벙이는 해맑게 말했다. 나 예뻐졌다. 나도 너처럼 예뻐. 오기는 웃으며 그의 옷고름을 묶어주었다. 내 이름은 오기라고 해요. 앞으로 오기라 부르세요. 오기? 오기. 예쁘다. 예쁘다. 어벙이는 몇 번이나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날 밤 방이 하나뿐이라 어벙이를 따로 재울 수도 없었다.
손님이시니 아랫목에 주무세요. 전 윗목에 누울게요. 어벙이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중얼거렸다. 좋아, 따뜻하다. 그 모습을 본 오기는 살며시 웃으며 이불을 덮어주었다. 하지만 이불을 들어 오기 앞에 내려놓는 어벙이를 보고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몸도 성치 않은 분이 왜 맨바닥에서 주무십니까? 그럼 같이 덮을까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한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웠다. 오기는 잠이 오지 않았다. 이보시오, 내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응, 말해. 나는 오기가 좋다. 오늘 처음 본 나를 좋다 하시다니. 오기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신랑 얼굴도 못 본 과부요. 죽을 병든 사내와 혼인을 올렸지요. 신랑은 이름 석자뿐이었어요. 혼례를 치르고 이 집에 홀로 버려졌어요. 남자의 집에서 돈꾸러미를 내주며 3년 동안 신랑의 넋을 위해 정성을 다해 치성을 드리라고 하더군요. 3년이 지나면 그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그 치성이 끝났네요.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어벙이는 말없이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았다. 당신은 참 심성이 고우십니다. 하지만 나에게 잘해주지 마세요. 사람의 정에 약한 몸이라 당신에게 마음이라도 주면 어쩌죠? 그러자 어벙이는 그녀를 조용히 품에 안았다. 그 품 안에서 오기는 울다 잠들었다. 다음 날 오기는 손수 옷을 지어 어벙이에게 입혀주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으며 살았다. 그는 밥을 잘 먹었지만 물만 마시면 늘 사레가 들었다. 오기는 낙엽 하나를 띄워주며 말했다. 이 낙엽이 입에 닿지 않게 하세요. 그러면 사레가 들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사레가 들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늘 물 위에 낙엽을 띄워주었다. 한 달이 흘렀다. 상처는 다 나았지만 오기는 그에게 떠나란 말을 꺼내지 못했다. 혹시 떠나면 어쩌나. 그녀는 두려웠다. 오늘은 장터에 가서 고기 좀 사고 옷도 한 벌 사오겠어요. 당신은 집 잘 보고 계세요? 나도 따라갈래. 안 돼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안 되니까요. 그는 울상을 지었지만 결국 그녀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해가 지고도 오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벙이는 참지 못하고 마을로 나섰다. 오기야! 오기야! 하지만 길을 몰라 엉뚱한 산길로 들어섰다. 그 시각 장터에서 돌아오던 오기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이 사람 배고플 텐데. 집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었다. 설마 또 험한 일을 당한 건 아니겠지? 그날 밤 그녀는 온 마을을 헤매었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다. 며칠 뒤 어벙이는 낯선 큰 마을에 들어섰다. 오기! 오기! 그때 한 머슴이 놀라며 달려왔다. 도련님! 우리 수호 도련님 아니십니까? 오기, 우리 오기 알아? 머슴은 당황했다. 일단 집으로 가시지요. 대감마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제야 밝혀졌다. 어벙이의 진짜 이름은 수호. 그는 부잣집 도련님이었다. 대감마님! 빨리 나와보세요! 수호 도련님이 오셨습니다! 아니, 우리 수호가... 수호야, 어디 있었느냐?
대감마님과 수호 아내가 달려나왔다. 우리 수호가 분명 맞구나. 하지만 수호는 오직 한마디만 되뇌었다. 오기. 그의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비는 의원을 불러오라 외쳤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덕에 수호는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다. 부인, 내가 일이 된 지 얼마나 되었소? 행방불명 되신 지가 1년, 집에 돌아오신 지 또 1년입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소. 저는 서방님이 제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어느 가을날이었다. 정자에 앉아 바람을 맞던 수호의 찻잔 속으로 낙엽 하나가 떨어졌다. 그는 낙엽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안하오. 오기. 내가 그대를 잊고 있었구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내가 놀라 물었다. 서방님, 오기라니요. 수호는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오기는 나를 구해준 여인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라도 그 여인을 데려오세요. 그분이 괜찮다면 소실로 거두시지요. 부인, 그게 무슨 말이요? 서방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여인을 어찌 홀로 두시겠어요? 수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다음날 하인을 보내 오기를 찾게 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시아버님께 허락을 받기 위해 꾀를 냈다. 그 꾀란 수호에게 있었던 일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시아버님께 들려드리는 것이었다. 아버님,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분인데 신분을 따지면 되겠습니까? 그렇고 말고 그런 인연은 하늘이 맺은 것이야. 그제야 아내는 고백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서방님이 겪은 일입니다. 대감은 놀랐으나 며느리의 진심을 듣고 말했다. 그렇다면 내 뜻대로 하거라. 그 다음 날 수호가 보낸 하인이 오기를 데리고 돌아왔다. 수호의 아내는 오기를 별채로 데려가 그간의 사정을 하나하나 들려주었다. 평범하신 분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미천한 사람이 높은 분을 함부로 대했으니 이 죄를 어찌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는 서방님의 목숨을 구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그분을 정성껏 보살펴 주었네. 내 신분 차이만 아니면 자네에게 큰 절이라도 올렸을 걸세. 아닙니다, 마님. 제가 그분께 받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수호의 아내는 잠시 오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래서 말인데 자네만 괜찮다면 서방님의 소실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종으로라도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 집에 종은 이미 많네. 부디 나와 함께 서방님을 보필해 주었으면 하네. 그 말을 들은 오기는 감사의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수호의 아내는 하인에게 명하여 오기를 단장시켰다. 단장한 오기의 모습은 양반집 규수라 해도 믿을 만큼 곱고 단아했다. 수호의 아내는 오기를 시아버님께 데려가 정중히 절을 올리게 한 뒤 사랑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호에게 데려다 주었다. 오기, 나를 용서해 주거라. 살아 계실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든 잘 계시리라 믿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 속에는 그리움과 안도,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수호의 아내는 작게나마 두 사람의 혼례를 치러 주었다. 그 후 두 사람은 평생을 사이좋은 자매처럼 그리고 한 가족처럼 화목하게 지내며 살았다고 한다.
길 끝에 멈춰선 그대 비멍든 손끝에 떨림이 있었죠. 나는 그대의 이름도 모르고 그저 바라보며 숨을 고르던 밤이 깊어 불빛도 잠들 무렵 떨리는 손으로 내 맘 닦아주던 그 순간이 아직 내 안에 살아요. 그대여 내 손을 잡아요. 기억 잃은 마음도 사랑만은 남아 이 세상 끝이라도 그댈 지켜줄게요. 이름도 모르던 그날의 사랑 이젠 내 꿈속에 매일 찾아와. 물 위에 띄운 낙엽 하나처럼 그대 향한 내 마음 흘러가요. 혹시 나를 기억하나요? 그 밤의 약속 그 따뜻한 품을 그대의 웃음이 다시 날 부르네.